여러분 술, 담배가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의외의 어떤 식품 세 가지인데요. 암을 만드는 의외의 식품이 있을까요? 일단 암을 유발하는 음식은요, 이거 의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암 환자를 위한 음식, 즉 발암물질이 되는 음식을 다 분류를 해놨어요.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탄 음식, 햄, 소세지 같은 이런 가공육, 훈제, 바비큐, 이런 식품들, 숯불구이 식품들, 이런 것들이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다 더불어서 이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이런 붉은색 육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걸 과다 섭취하는 것도 발암물질로 분류가 돼 있어요. 이것이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술, 담배가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의외의 어떤 식품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견과류예요. 견과류가 여러분 건강에 좋다고 우리 암을 이렇게 치유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분이 이렇게 드시게 되는데, 꼭 좋기는 한데 좀 조건이 있어요. 산패된 견과류를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산패된 견과류 속에는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어떤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견과류는 이 지방 때문에 산패되기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싱싱한 것을 드신다, 곰팡이 있는 것을 드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능하면 국산 드세요. 외국에서 오는 과정에서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처리를 해야 돼요. 상하면 곰팡이 때문에 문제고, 상하지 않으면 뭔가 방부 처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처리했기 때문에 건강식품이다라고 보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호두 같은 걸 예를 들면요, 이 껍질이 상당히 두껍잖아요. 단단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껍질을 까지 않은 이런 것을 갖다가 선택하셔서 직접 드실 때마다 까서 드는 이런 지혜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암을 유발하는 의외의 식품 두 번째는요,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 하면 일단 건강에 다 좋은 거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곰팡이 끼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이 곰팡이 끼면 불에 아무리 끓여도 죽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먹지 마세요. 예를 들면은 김치에 피는 경우도 있어요. 곰팡이도 발암물질이에요. 김치나 된장 이런 거 있잖아요. 간장, 고추장 같은 거에 이렇게 피는 곰팡이, 이거 해로운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해롭지 않은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이거 색깔로 구별할 수 있어요. 색깔로 구별하시면 돼요. 흰색 곰팡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김치에 피는 흰색 곰팡이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건 곰팡이 아니에요. 효모예요. 먹어도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만약 색깔이 변해가지고서 파란색, 초록색, 검은색 곰팡이가 딱 보이잖아요. 이것은 부패되고 있는 경우예요. 부패된 거예요. 이건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과감히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기름이에요. 고온으로 튀긴 음식이에요. 기름에 고온으로 튀긴. 여러분들 감자튀김 같은 거 이래 나오면 뭔가 건강한 식품 같이 이렇게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름으로 튀긴 이런 감자튀김은 상당히 발암, 즉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탄수화물이 풍부한 이런 음식이요, 온도를 가열하게 해서 막 튀길 경우 있잖아요. 이러면은 발암물질인 이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그 속에 함유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발암을 만드는 물질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감자튀김 같은 경우도 너무 가공을 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암이 낳는 마음가짐 어떤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암을 만드는 근본 원인은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음식의 문제 잘못하면 암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습관의 문제, 또 온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의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정적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움, 절망감, 불안감, 분노 같은, 이 우울감 같은 이런 감정들을 질질 끄는 게 문제예요. 그냥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질질 끌게 되면은 아마 상당히 많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잠 못 자게 되고, 이런 증상들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희망을 갖는 겁니다.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이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병 상태가 아무리 나빠도 이 확률 통계가 어떻든 간에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믿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능성에 상관없이 나는 건강해질 수도 있다고 그 믿는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특히 암에 걸려서 아무리 가능성이 떨어지더라도 통계적으로 확률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떨어져도 가능성이 막 낮더라도 없다고 해도 우리는 희망은 가질 수는 있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 이야기하는 확률 통계라는 것은 있잖아요. 표준의학 얘기예요. 항암 방사선 수술로 신체적인 치료를 했을 때의 이때의 통계 확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게 빠져 있어요. 결국은 바디의 문제가 아니고 마인드와 스피릿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런 자연치유, 이런 부분이 이 통계 확률에서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암이 낫는 마음가짐, 이것은 바로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의 건강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완전히 건강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 신념, 이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하는 마음이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항상 희망이라는 마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치유하면서 간직하고 있는 거, 이것이 암을 치유하는 첫 번째 마음가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암 환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치유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죽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생각이라고 할까요? 이 건전한 생각을 갖고 계셨을 때 이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하고요. 암을 치유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죽음에 대한 신념이 이 건전한 신념으로 간다고 하면은요. 누구나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다. 죽음은 어디까지나 누구나 겪는 하나의 프로세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걸 우리가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출생이 육체적인 어떤 시작인 것처럼 죽음은 육체적인 졸업이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새로운 입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이 신념을 키우는 것이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인데요. 우리의 육체는 태어나면 반드시 모두 죽습니다. 이 죽는 거, 이왕 죽는 거 살아있는 동안 더 충실하게 행복을 체험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자세, 이것이 건전한 신념의 자세예요. 이걸 키우셔야 돼요. 만약에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 아닌 불건전 신념이 되면 안 죽으려고 막 흥흥거리게 되면 어쨌든 막 죽음은 다 끝이야. 패배의 표현이야. 다 끝이야. 남은 가족들도 다 힘들어질 거고 우리 딸도 막 어떻게 막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거야. 모두 다 힘들어질 거야. 라고 이 죽음을 이 불건전한 신념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현재 삶이 남아있는 그 짧은 삶이 진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집착이며 욕심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도 싫어, 뭐 이런 생각이 든거나 죽음을 막 피하려고만 한다면 죽음에 대한 신념이 불건전한지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도 있고요. 현재의 삶이 행복한지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키우는 것은 우리 삶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편안함과 안정감, 온화함을 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세포 레벨을 넘어서 유전자 레벨까지 릴렉스를 만들고 편안함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키움으로 인해서 암을 치유할 수도 있는 마음의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구독자분들에게 오늘은 암에 대한 어떤 자연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연치유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이렇게 체험하고 기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으로 병을 치료한다면 자연치유는 나 자신이 실천함으로써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고요. 이 암이라는 병을 치유하는 것은 마라톤과 같은 겁니다. 건강으로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도 또 인생을 걷는 과정에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상냥함, 자신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기를 좀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